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4장 관광객 행동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행동 연구, 즉 우리 지금 현재 1절은 관광객 행동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광을 해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관광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광 그리고 관광 행동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적지로의 이동 그리고 체제, 행위, 여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활동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행동의 세부적인 요소를 파악해봐야 되고 또 그리고 관광객의 심리 과정 또는 동향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97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해야 될 게 관광객 개념이죠. 행동의 개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관광객의 행동, 소비에서 비롯된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 행동 근본적인 활동, 근본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소비 활동을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 소비자로서의 관광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지를 찾아서 우리가 간다는 거죠. 어떤 목적지를 찾아서 하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중세 순례 여행이나 십자군 원정, 종교전쟁을 위한 이동이었지만 이들 역시 소비자로서의 여행이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19세기 산업 중반에 있어서 산업화, 그죠? 이 밑에 있죠? 19세기 중반의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교통수단 발전은 누구냐 하면 중산층도, 그리고 이전은 귀족층, 그죠? 기족층만 여행이 가능했는데 중상층 여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중상층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로 온천을 찾는 리조트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 조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자녀의 교육, 건강 이런 이런 것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관광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목표 지향적인 의사결정자다. 목표 지향적이다. 결국은 관광기업은 관광객의 목적 지향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욕구와 기대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연구를 보시죠. 관광객 행동 연구를 보시면 첫째, 심리학이다. 교재 198페이지에 있죠. 심리학은 뭐냐? 심리학은 개인 교재에 있죠? 관광 행동 연구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 행동의 심리적 기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동기, 지각, 태도와 같은 개인의 내면적 상태를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심리는 모든 내면적인 상태, 내외면적인 상태를 다 연구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소비 활동, 그리고 관광 활동 등을 다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회학. 사회학은 사회 집단에 대한 학문으로서 사회적 집단, 행동의 연, 관광 행동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관광이 흔히 가족이나 동호인,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학에서 많이 이야기한다. 대부분 이 사회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개인이 중고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한편 사회 집단에 순응하기 위해 관광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사회학이다. 다음은 인류학, 문화인류학입니다. 문화인류학은 문화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로 개인의 신념, 가치, 의사결정 등등 종족의 문화, 관습, 인종학적 특성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문화는 나중에 뒤에서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화, 다음은 경제학, 그죠? 이 경제학이 되게 골치 아픕니다. 경제학은 뭐든 산출을 나타내야 된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아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이 경제학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산출물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경제적 소비자로서 자신의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은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가? 결국은 관광 행동 주체, 심리적, 사회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내적, 외적, 즉 심리적 요인이죠. 이 내적, 심리적 요인의 지각, 학습, 성격, 동기, 태도,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요인은 그죠? 가족, 중거집단, 문화, 사회계층과 하위문화, 계층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관광객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중요한 변수들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림 4-1 관광객 행동에 미치는 요인들, 즉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여기 있죠. 사회문화적 요인. 요게 뭐냐면 가족, 그죠? 중거집단, 사회계층, 하위문화로 이루어지고 다음 개인적 요인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지각, 학습, 태도 등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각과 관광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 그 밑에 개인적 요인과 관광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 요인과 관광 행동, 그 첫 번째 지각과 관광 행동이 있고, 지각과 관광 행동, 그죠? 두 번째는 학습과 관광 행동, 세 번째는 성격과 관광 행동이 있습니다. 성격과 관광 행동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직업과 관광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다.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시듯이 이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관광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각, 학습, 성격, 동기 등이 있습니다. 지각, 학습, 성격, 동기 등이 있고 이 지각과 관광 행동에 있어서는 자극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감각기관, 감각, 지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즉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릴 때 이건 교재에서뿐만 아니라 EQ, IQ, GQ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유치원 다닐 때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져봐야 된다. 느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극적인 게 많이 따라오는지 아니면 감각기관의 의지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자극 플러스 감각기관이 두 개가 엮여져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눈을 가리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만져보고 그 생물체의 이름을 말해보시오 라고 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주변에서 우우하고 바람을 잡으면 되게 끔찍스럽게 생각하고 손을 정확하게 갖다 대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극, 감각기관 등은 되게 미세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 두뇌에 유입된 자극을 주관적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든 우리가 그렇죠.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 또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학습기관입니다. 학습과 관광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된다? 모든 행동이 어떤 형태의 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동태적 과정이므로 독서, 관찰, 사고 등을 통해서 새롭게 획득되는 지식이나 실제 경험의 결과로서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게 나쁜 학습이든 긍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그래서 모방과 대리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방과 대리학습, 그죠? 모방과 대리학습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 다음은 성격과 관광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격과 관광행동 personality라는 것은 즉 무엇이냐면 어떤 개인의 특징을 이루는 행동 또는 체험을 기반으로 특성이 되는 학습, 지각, 동기, 감정과 역할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결국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고정적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 이러면 성격은 복잡한 심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나타내는 일상적인 행동, 가치, 관심, 욕구, 지각과 이런 성격을 반영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사이코그래픽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코그래픽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 개인적 요인과 관광 행동의 네 번째는 활성화라는 것은 뭐냐? 무엇을 활성화시켜야 될까? 무엇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동질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잘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요즘 말로서 텐션이 끌어올려지고 텐션이 어떤 나랑 코드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코드가 맞다. 그럼 이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것으로 가느냐? 코드가 맞으면 한 방향으로 쭉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코드가 안 맞으면 나는 안 갈래. 나는 여기서 스톱 할래. 나는 안 갈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어떻게 쭉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의 활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원동력은 이 심리적 마음에 있는, 그죠? 이 마음에 있는 심리적인 원동력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관광의 욕구라고 부른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 활성화와 한 방향으로 가고 끝까지 지속을 일으키게끔 하는 것들을 뭐냐면 동기 활성화라고 이야기한다. 동기. 그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것. 활성화가 되어야 나랑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 방향으로 가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를 동기 활성화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활성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동기와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관광의 욕구가 있다. 관광의 욕구가 있는데 이 관광의 욕구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생리적 욕구, 그죠?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 그 다음 애정의 욕구, 그 다음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누어진다.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슬로우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매슬로우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제일 낮은 단계의 욕구에서부터 높은 단계의 욕구까지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즉 다시 말해서 생리적 욕구에서 이게 만족이 되고 그 다음 욕구가 생성이 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낮은 단계의 욕구가 안전의 욕구, 근데 안저기에 돼 있네요. 이 잘못됐네요. 그죠? 이거 찾아내신 분들은 제가 1점 더 드릴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애정의 욕구로 올라간다. 그럼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은 이 존경의 욕구가 생기지 않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애정의 욕구가 10개 중에 3개 정도만 생기더라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다음 욕구를 갈구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라는 게 뭐냐? wench.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 needs와 wants 많이 들어보셨죠? needs는 뭐고, want는 요구하고 바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 상태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상태와 실제의 상태. 즉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나는 지금 현재 저 사람을 되게 존경하는 욕구가 차여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상위 욕구로 갈 수도 있고 하위 욕구로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실제 상태가 존경했으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올라가려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이것은 사회적인 심리와 욕구의 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구의 강도에 따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관광 욕구 나옵니다. 관광 욕구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중간 정도에 보면 관광 욕구 있죠? 관광 욕구, 바람직한 상태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줄에 대다수 사람에게 있어서 여행은 일상생활을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죠?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이다. 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으로써 이걸 좀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면 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측줄에 있죠. 즉 집을 떠나 여행할 때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시급하지는 않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낮은 단계, 즉 애정의 욕구가 다 차지 않더라도 그럼 차지 않으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간다? 그게 아닙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막상 떠났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떠나서 보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있죠. 그럼 왜? 여행을 떠나가지고 기분 좋게 떠났는데 왜 집 떠나면 개고생이란 말이 나올까?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죠? 이게 관광은 욕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나는 떠나야 된다. 편하게 가야 된다.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기본 다른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욕구가 많이 생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동기 아까 설명드렸죠. 동기 제일 20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그죠? 동기란 인간의 내부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긴장 상태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도와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와 관광은 뭐냐면 관찰 가능한 것. 여기 있네요. 관찰 가능한 독립 변이, 그리고 관찰이 불가능한 것, 그리고 관찰 가능한 종속 변이, 즉, 관찰 가능한 것은 태도를 대상을 의미하는 것, 그 다음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평가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선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지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해 나가려는 성향 또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결국은 뭐냐?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태도에 대한 것은 뭐냐면 태도가 대상을 의미하는 자극은 205페이지 첫 번째 중간쯤에 보시면 첫째라고 이렇게 쭉 화살표를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첫째,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송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서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추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태도는 그죠? 학습을 통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학습되는 것이다. 태도는 학습되는 것인데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혹시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성선설, 성악설, 그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데 모든 교육을 받고 듣고 배워서 점점 선해진다.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한데 사회 또는 이렇게 못된 것들을 많이 배워서 악해진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개인적인 경험, 성격에 대한 영향을 받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심리학자들 이번에 N번방 그죠? N번방 조주빈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프로파일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꽤 많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는 여러 상황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감정 요소에 대해서 이입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가 있는 상태로 이루어진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관광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태도와 관광 행동 즉 태도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그죠? 행동적인 요소 이 모든 것 두 개가 돼야 행동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다. 그럼 그렇지 않고 다음 태도와 행동은 행동적 요소를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차원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들로서 보시면 오직 감정적인 요소만이 태도로 간주되고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는 태도로부터 이탈되어 각각의 신념이나 행동 의도 이렇게 개념화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태도는 감정적인 요소, 그죠? 태도는 감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감정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되는 단일 차원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그죠? 인지 요소는 행동적 요소와 태도로 구성,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는 태도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각각의 선행 요인으로 결과 요인 등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태도에서 결론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합해 보면 신념, 인지, 내가 개인이 주관이 가지고 있고 신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관적으로 행동되어서 태도, 즉 감정으로 넘어와서 행동 의도로 나타나겠다. 그래서 행동을 할지 말지 그만둘지 자 이렇게 되는 것들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표 4-6과 같이 그죠? 신념은 태도의 선행 요인이며 태도는 행동 의도와 나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적인 요인 207페이지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문화적인 관광행동 요인은 어떤 게 있는가? 관광과 가족 활동, 관광과 가족 활동, 그리고 사회계층 행동 활동, 그리고 중거집단 행동 활동과 문화 하위 관광 행동 활동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 가족과 관광 활동, 사회계층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관광과 관광 활동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실 수가 있다. 그죠?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단체들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인 사회 단위로서 관광 행동에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작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우리는 대가족이었죠. 대가족. 지금은 그런데 핵가족으로 이루어지죠. 엄마, 아빠, 자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가족의 생활 주기, 즉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요즘은 다 애들 중심적 사회로 움직이고 있다. 이전에는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부부가 자식들을 위해서 못해줄 것 없이 다 하는데 요즘은 너희들은 너 나는 나 이렇게 어느 정도 키우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계층 관광 행동입니다. 사회계층 관광 행동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이는 뭐 자기가 즐기는 거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어떤 사회적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생활 양식, 그죠? 광범위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계층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유사한 행동이나 사고, 신념, 태도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뭐 같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광 동기 이런 행동의 동기들이 다 다르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세 번째 중거 집단과 관광 행동. 이런 일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행동에서 가장 강하게 미치는 집단으로서 개인이 비록 그 구성원들이 아니더라도 그가 귀속에 의해서 갖거나 귀속 여기에 포함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관광객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중거 집단을 통해 관광객으로서 역할, 행동,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뭐 따라오면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죠?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알면서도 안 한다. 여러분들이 그죠? 해야 되는 걸 보고도 안 한다.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와 하위 문화 관광 행동입니다. 문화와 하위 문화 관광 행동.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한국 조리장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외국 조리장한테 받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이런 전통 문화들을 외국인들이 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고 따르는 생활 양식이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배우는 유형 또는 행위 그리고 전통 묶음, 의식과 믿음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문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줄서는 문화, 그죠? 줄서는 문화 등도 우리가 월드컵 문화, 사이버 문화, 20대 젊은이들만의 문화 등으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문화는 보편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회나 모든 사회, 우리 기본 작은 사회나 큰 사회에서 비슷한 문화 현상이 있다. 그죠? 큰 작은 사회 우리나라 아니나 전 세계 유럽에서 그죠? 선거를 우리가 치루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이는 문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사한 문화가 창조된다. 그리고 문화는 또 자생적이기도 하고 타 문화와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그건 뭐냐면, 같은 언어, 의사소통, 가치관이나 신념, 규범에 따라 또는 예술, 종교 집단, 이런 거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형성이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다. 자, 그것은 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자, 문화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요소가 있고 언어적인 요소가 있죠. 언어가 다 다르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시설로서 볼 수가 있고 또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다르다. 가치와 신념에 따라 다르고 예술 문화와 대중 문화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관습과 어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심미적 요소와 상징에 따라 다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이런 것들로서 이 문화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우리 이 나와 있는 그림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발음도 안 되네요. 그죠?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everything, cover, 모든 것을 이 여자의 관점에서, 이 서양 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있으면, 눈만 내놓고 있으면 뭐하냐? 그죠?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눈만 내놓으면, 눈만 가리면 뭐 하느냐? 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이 사람이 보는 관점, 이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죠? 우리는 이 문화를 가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이 문화를 가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고, 둘을 볼 수 있는, 즉, 심미적 요소와 상징적 요소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문화의 구성, 그래서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문화에는 물질 문화, 그죠? 물질 문화, 언어, 사회, 가치, 예술, 대중, 그리고 간섭과 오히려 심리적 요소 등으로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화와 하위 문화 관광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광객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의 행동은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이유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다. 당연하죠. 심리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에서 볼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은 관광을 통해 인간은 일상생활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나와바리를 떠나자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거와 마찬가지다. 즉 해방감을 맞이하려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해방감과 아울러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다는 긴장감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긍정적, 부정적. 자,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온 사람에게 내일 다시 여행을 가라고 그러면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너 내일 또 여행 갔다 와. 3박 4일 여행 갔다 왔는데 내일 또 가. 이러면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야, 나 안 가. 안 가. 왜? 힘들다는 거죠. 집 떠나는 개고생이고 힘들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또 여행 갈래? 관광 갈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간다고 할까요? 안 간다고 할까요? 그죠? 간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관광객의 심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노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관광객 행동 연구에 있어서 관광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섭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 연구 또 행동 연구에 대해서 관광객 행동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쪽지를 보내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절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행동 연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진학을 하셔서 올라가시면 한 학기 과정으로서 나오는 꽤 심도 있는 심리학적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는 학문이라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조금 빨리 나가고 있는데 할 거는 그래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